자, 갈래 복합 5강 가작품의 그 나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현대 소설이고요. 자, 이 작품은 전쟁 중에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만난 형제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자, 근원적 인간성의 소중함, 바로 이 주제를 드러내는 바로 이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제 볼까요? 근원적 인간성의 소중함과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모색.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 자, 이걸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체 줄거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네. 자, 여기서 철이는 어느 날 철이가 나에게 6.25 전쟁 때 북한군 포로가 되었던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외화, 바깥 이야기.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이야기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것이 내화, 안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 뒷부분에서 이 철이가 자기 자신이 그때 그 동생이었다는 걸 밝히는 부분이 다시 현재로 나오게 됩니다. 자, 내용 조금만 더 보시면요. 이 형은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어떤 이런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좀 어리숙한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가족들이 다 걱정을 해요. 심지어 동생은 그런 어리숙한 형을 무시까지 합니다. 자, 그랬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됐어? 6.25 전쟁의 상황에서 포로가 되고 나서 그 형에 대해서 이 동생의 인식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 형은 결국 죽임을 당해요. 자기 동생 혼자 살아남는단 말이야. 과연 나의 이 삶, 그때 형을 모른 척하고 그냥 형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봤던 나는 과연 올바른 삶을 살았나?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이런 소설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바로 넘어갈게요. 자, 나는 철에게 어느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때 나는 외화, 바깥 이야기의 소설자로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쓰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안의 이야기는 내화 부분은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밖에 있는 서술자가 바로 이 형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둔감하고 좀 모자란 형과 그런 형을 외면하며 무시하며 살아가던 동생은 6.25 전쟁, 바로 이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을 했다가 포로로 잡혀 북쪽으로 끌려가던 길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지금 6.25 전쟁의 상황이고요. 자, 두 형제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 자, 지금 인민군 포로가 되어서 북쪽으로 북송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내화로 들어가 볼까요? 이튿날 저녁도, 그 이튿날 저녁도 동일한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은 꼭꼭 그 경비병에게서 밥 한 덩이를 얻어 넣었습니다. 자, 이 경비병은 북한 인민군이에요. 북한군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밥 한 덩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형은 자기 가갖고 이렇게 가면 이 북한군 인민군 병사가 부탁을 해요. 근데도 맞고 울어요. 울면서도 어떻게 가서 해버려요. 그러면 밥 한 덩이를 준단 말이야. 그럼 그걸 주머니에다 넣어놨다가 밤에 동생하고 같이 이걸 논아 먹어요, 지금. 자, 그럼 바로 이 형제가 드러나는 그 밥 한 덩이입니다. 밑에. 그 사람은 얼굴이 검고 두 눈이 뒤룩뒤룩한 게 익살꾸러기이면서도, 자, 외양을 묘사하면서도 익살꾸러기란 직접적 제시가 보이네요. 자, 한편으로 성미 급한 우악한 데가 있었다. 여기까지. 자, 바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 앞에 부분에서는 외양 묘사 부분이니까 간접 제시를 볼 수 있겠고요. 이 뒷부분에 익살스럽다, 성미가 급하다, 우악하다, 직접 제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걸핏하면 너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너희 집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형을 후려쳐요. 이게 좀 폭력적이네요. 형이 엉엉 울면서 또 너털너털 웃으며 재밌어야 합니다. 이러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야, 낮에 내가 너 때린 값이야. 그러면서 자, 너희 어머니 노릇을 해야겠다. 자, 그리고 뭘 주는 거야 이제? 밥 한 덩이를 이제 얻어 딱 줍니다. 형은 그것을 점퍼 포켓에 안에다 주머니 속에 넣어놨다가 밤이 깊어서 모두 잠이 들면 꺼내가지고 동생과 반씩 갈라먹어요. 왜? 형제 사이를 지금 숨기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자, 거의 매일 밤 이렇습니다. 차츰 동생도 밤이 어지간하면 형이 얻은 밥 덩이를 은근히 기다리게끔 되었어요. 자, 그리고 형은 또 흑흑 흐느끼며 우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래도 매일 밥 덩어리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이 밥을 못 얻은 밤이 되면 형이 웁니다. 그리고 울면서 동생한테 넌 내가 혼자만 먹은 줄 알고 화가 나서 뾰루통에 있나? 이렇게 못 얻을 때도 있지 매일 저녁에 어떻게 얻니? 자, 혹시라도 동생이 자기를 오해할까봐 되게 순진합니다. 사람의 일이 한도가 있는 법이지 이렇게 넋두리 했습니다. 또 동생은 역시 대답이 없고요. 또 형은 또 그게 미안해서 또 흐느껴 울고요. 자, 그러나 이튿날 저녁이면 형은 또 더 신이 나서 밥 한 덩이를 전부 동생한테 줍니다. 자, 너 다 먹어라. 자, 그러면서 또 지금 반을 가르려면 형이 벌컥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자, 난 때때로 아침에도 얻어먹지 않니? 아침에 먹은 밥이 저녁 밤늦은 시간까지 뱃속에 남아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제가 지금 동생에게 조금 더 주고 싶어가지고 형은 자기가 지금 배고픔을 참습니다.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는 거다. 자,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너 안 주려고 안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뒤에 넘기시면 다른 새끼들이 자, 눈이 있어 나서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형제라면 좀 뭔가 서로 간에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피해를 볼까봐 모른 척합니다. 이렇게 밤까지 기다리면 하루 종일 주머니에 넣어야 되겠으니 손으로 주물럭거려 손때가 지금 옮기도 한다요. 또 사실 견딜 수가 있니? 목이 닳아서. 자, 그러면서 동생도 형의 고집을 아는 터라 혼자서 다 먹습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서 자 퍼트퍽 먹으리 어머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오늘 저녁 건 쌀알이 좀 많니? 좀 괜찮니? 물어보면서 자, 형도 침을 꿀꺽 삼켜요. 배고픈 거죠? 자, 어느 날 밤입니다. 자, 갑자기 형이 지금 울음이 터졌네요. 자, 동생은 의아합니다. 자, 동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고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부터 허벅다리를 계속 꼬집고 있습니다. 자, 형의 신체에 이상이 있어요, 지금. 뭔가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동생은 이런 형 앞에 지난날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었던 오연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이 남 부끄럽다거나 또는 창피하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론 좀 어처구니 없었으나 이런 형인 까닭으로 인해서 도리어 마음이 개운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 이전에는요 너무 바보 같았어요. 형이 세상 물정도 너무 어둡고 그냥 사람이 눈치도 볼 줄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외려 동생이 형을 막 무시하기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런 형이 자기에게 자 바보 같지만 밥 한 덩이 얻기 위해서 가가지고 누구한테 경비병한테 가갖고 막 아첨을 떠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그 이전에 오연함 거만했던 자신의 행동을 거꾸로 되돌아보게 되죠. 자, 그리고 어떻게 외려 지금 남이 봤을 때는 형이 부끄러울지도 몰라. 되게 좀 어리숙해 보이니까. 하지만 자기는 그런 형이 왠지 이제 도리어 더 좋습니다. 지금. 해죽하게 두 팔을 들어 올리는 싱거운 뒷모습이 오히려 어울리는 형의 그 모습이긴 하고요. 생각하며 이런 꼬락선이 지금 이런 포로가 되어 형과 만나진 게 외려 쓰는 숨이 나고요. 자, 여기 계속 내면적인 정서를 누가 서술자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쓴웃음이 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즐거움 있게 하기도 하고 자, 또 종래의 모든 것들 그동안에 평안해왔던 그 과거의 모습들이 있죠. 이거에 단념해 버리고 잃어버린 지금 마음 밑바닥에 철저한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이런 형의 그 마음 가락에 휩쓸려 들어가는 스스로를 의식하며 벅차게 서럽기도 하고 지난날 형에게 했던 자기 행동에 대해 후회도 하고 자, 더불어 엉뚱한 향수, 그런 그리움과 같은 것이 또는 즐거움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 지금 이런 형에게서 의지 논리로서 얻어진 이런 신념 같은 것이 멀리 미치지 못할 어떤 위험 같은 것조차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지적인 논리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좀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형은 되게 바보 같아. 그런데 외려 그런 형이 그 어떤 의지적인 논리에 의해서 얻어진 신념보다도 외려 이 형의 이런 따뜻하고 이런 형제애가 여기 바로 이 순수한 모습 있죠. 이것이 외려 더 위험 있게 자기에게 느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뒷부분 내용 조금 요약을 하면 결국 형은 다리를 계속 절어요. 담이 걸렸습니다. 옛날부터 안 좋아요. 지금 지병이 좀 있었고 그 상황에서 결국 쩔뚝쩔뚝 계속 갔다가 이거 경비병한테 그걸 숨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인정만은 이런 경비병이 아닌 이제 경비병이 교체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심해지니까 형은 뭐라고 얘기하냐? 어느 날 밤 울면서 동생한테 절대로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 나서지 마라.
계속 그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날 너무 절다가 결국 총에 맞아서 죽게 되죠. 동생은 어떻게 해요? 형의 당부가 있었죠. 그게 무슨 얘기를 했던 거야? 결국 자기가 총에 맞아 죽더라도 형 그걸 아는 척하지 마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여기 있는 동생은 살아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에게 바로 이 철이가 자기의 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과연 이런 바보 같은 형이 삶이 올바른 거냐?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형을 그냥 나몰라라 했던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자, 아랫부분에 가면 등장인물의 특징인데요. 자, 형은 둔감하고 어리숙해요. 그리고 솔직하고 천진난만한 태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제목인 나상, 벌거벗은 몸이에요. 결국 형의 어떤 순수함, 아무것도 뭔가 가식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상태의 형을 바로 여기서는 나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동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며 냉철한 성격을 갖고요. 자, 상당히 지금 어린 시절에 형에 대해서 오연한, 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나중에 이걸 이제 인식의 변화가 오죠. 그 다음에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고 결국 형제를 느끼게 됩니다. 자, 액자식 구조라고 했었고요. 자, 전체적으로 외부 이야기는 철이가 나에게 바로 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외부 이야기,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부 이야기는 형과 동생이 포로로 이송되던 중에 이 형의 죽은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내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이야기하고 1인칭 관찰자와 전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자, 밥 한 덩이는 결국 두 형과 동생이 결국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는 매개체가 되면서 자, 형을 무시하던 태도를 버리고 형을 이제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 중심과 어떤 내면적 심리를 전달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제목 나상의 의미 마지막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나상은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지닌 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더 나가서 전쟁에 의해 결국 희생되는 순수한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폭력성이 어떻게 되는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작품 국어 대가리입니다. 자, 창고직인 자항과 그 다음에 기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바로 주제, 개별화되고 획일화된 산업사회에서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바로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전체 줄거리 조금만 볼게요. 장, 김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달인이라는 인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자, 창고직의 삶의 실증을 느낀 이 김이 자, 달인의 제안으로 상자 하나를 일부러 잘못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항에게 알려주는 장면. 자항은 결국 어떻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손해의 피해를 볼까봐 바로 트럭 운전수에게 그 편지를 좀 전해서 이게 잘못 배달된 것을 지금 알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에 보시면요. 자, 창고직 자항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장씨, 김씨 할 때 그 장씨입니다. 이거를 자항이라고 했는데 기임은 김. 자, 이것은 바로 현대인들의 어떤 익명성.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뭐 김철수 이게 아니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장, 김씨, 장씨 이런 통해서 바로 익명성을 현대인의 어떤 익명성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어떤 단절, 소통의 단절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에 김은 트럭 운전사의 딸인 달인과 사귀며 술에 취해 들어오고요. 자, 장은 김씨에게 바로 잔소리를 하면서도 국어 해장국을 끓여줘요. 창고지기 생활에 지금 실증이 난 김이 자, 상자를 일부러 잘못 실어 보내고 장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은 상자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자, 이곳에서 김은 결국 달행을 따라 창고를 떠나면서 끝납니다. 자, 창고 밖으로 지금 상자를 옮기던 장과 트럭 운전수의 언쟁이 벌어졌는데요. 자, 창고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상과는 단절이 되어 있어요. 장은 이 창고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 안에 갇혀져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어떤 단절된 공간 안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편지를? 지금 주인이, 이 상자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편지가 되겠네요. 자, 운전수는 그게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장은. 자, 그런데 이 운전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밑줄 친 부분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가는 자기의 임무는 결국 어떤 물건을 실어주면 실어가지고 배달지에 갖다 다 내려주면 끝이야. 그 안에 뭐가 어떤 물건을 자기가 싣고 가는지 그것이 그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자기는 관심이 없대요. 자,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결국 산업사회 속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분배반장인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접수반장의 외눈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고 뭐라고 불린대요? 노름꾼이라고 불린다고 했는데, 자, 결국 이것은 현대사의 바로 익명성, 서로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이름으로 불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별명으로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소통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의 모습. 그리고 그 인간관계가 어떻다? 그냥 피상적인 관계에 불과하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친 부분 그들은 같은 어떤 정거장에 둘 다 상자 여기 이렇게 상자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대요. 자, 여기는 접수반장과 그 다음에 분배반장은요, 이 사람들 이 창고의 양쪽에 따로따로 있으면서도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 더 나가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는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의 손에 쥐어줍니다. 왜? 저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거나 어떤 열망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좀 성실하네요. 자, 운전수입니다.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럼으로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될 거라 바라는 거지. 바로 누구의 의도야? 이게 바로 장씨의 의도가 될 겁니다. 자,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부속품이든 상자들은 말이야 중간중간에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택배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죠? 자, 이것이 공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손에 쥐어질 때까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물론 모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다시 흩어집니다. 되게 좀 복잡하네요. 또 여러 군데에서 나와 또 한 군데로 모아지기도 하고. 자, 어쨌든 중간에는 우리가 자, 여기서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 자신의 임무, 역할만 수행할 뿐이지 그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 이제 부속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일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장 씨는 꼭 알리고 싶어 합니다. 자, 중략 부분에 자, 일단 여기 지금 다링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운전수의 딸입니다. 제일 먼저 장을 먼저 유혹을 해요. 근데 안 넘어갔어요. 자기는 끝까지 이곳에 남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김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김은 지금 어떻게 창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인물이고, 자, 그래서 이제 다링을 따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라니까 조금은 서운하고 지금 아쉽다고 얘기를 하네요. 벌써 여기서 한 몇십 년을 같이 여기서 보냈나 봐요, 지금. 자, 우린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직이었고, 자,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잘 보살펴줬대요. 자, 그러면서 이 의붓 어미는 정말 싫어서 그런 건 아니죠. 늘 잔소리하니까 의붓 어미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자,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 그리고 김을 껴놨습니다, 장이. 자, 결국 장씨도 지금 서운합니다. 김이 떠나는 게. 제발 가지 말라고 그러고요. 자, 하지만 김은 자, 지금 장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창고에 이 반복되는 창고지기로서의 반복된 삶이 너무 지겨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짐을 싸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다링은 자, 빨리 지금 자기들 물건을 지금 골로대요. 짐을 싸가지고 가자고 얘기하고요. 자, 지금 김이 누구한테 나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자, 이 군뱅아. 지금 네가 골라주라고 해요. 자, 지금 장씨가 꼼꼼하게 일 처리하는 것에서 내가 군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김은 자기가 제대로 처리된 게 없어. 상자 같은 경우도 대충 싸놨다가 보내려고 하고, 자기 것도 다 누가 여태까지 장이 다 여기 이거를 관리를 해줬단 말이야. 자, 장은 뭐라고 그래요? 쓸만한 게 있으면 모두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자, 김은 또 누구? 남는 장을 여기 걱정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스웨터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원래 언제 주려고 했대요? 자, 생일 선물날 주려고 지금 미리 준비해놨던 건데 이것이 뭐가 되고 말았어요? 이별 선물이 되고 말았네요. 자, 밑에 갑니다. 자, 다린이. 자,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되게 욕심이 되게 많은 속물적인 바로 인물이 누구다? 여기 다린입니다.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 김은 누구를 배려해서? 장을 배려해서 놔두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장은 가져갈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서로에 대한 배려가 보이네요. 자, 뒤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바로 이 북어 대가리. 이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은 꼭 가져가래요. 나중에 꼭 필요할 겁니다. 왜? 김이 이제 술을 먹고 나면 바로 누가? 장이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북어국을 끓여줬나 봐요. 자, 그러면서 자, 이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이게 상징적 의미가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자, 하나의 이제 북어 대가리를 장에게 주는데요. 자, 나중에 홀로 남겨진 누구와? 장과 이 북어 대가리 이 어떤 동일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뒷부분에 자,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담고 이제 막 재촉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 장이 자, 마지못해서 뭐라 그래? 잘가 가서 행복해. 정말 진심으로 떠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자, 결국 떠나면서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자, 뭐 마지막으로 지금 떠나면서도 지금 어떻게 자, 여기는 짐이라도 상자들 옮겨줄까 했더니 아니야, 나 혼자 해도 돼. 이렇게 있고. 자, 결국 김은 달인과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자, 트럭이 경운기를 울리면서 떠나는 소리 이것과 대비가 되게 지금 창고 안은 어때요 지금? 조용하네요 지금. 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혼자 남은 바로 장의 독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바로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그저 쓸쓸하고 험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자, 말해보렴. 내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니? 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자기는 이 창고 안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리고 또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회의를 느끼죠? 자, 이 세상이 만약에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 이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지? 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회의를 느낍니다. 자, 그러면서 자, 북어대가리야 왜 말이 없어? 자, 그러더니 자, 뒷부분에 자,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자, 덜렁 남은 머릿속에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다시 자신의 신념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자, 상자를 다시 서류와 그 다음에 대조하며 혼자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장 씨는 성실함은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이 있긴 해요. 너무 서류를 맹신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 세상 속에 다시 어디 창고가 있고요. 그 창고 안에 갇혀서 서류와 맹신하고 그 바깥 세상을 고르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정적인 인물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난 단 하나의 어떤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 안 돼. 그랬는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진정한 성찰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게 한계점이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자, 정성스럽게 상자를 쌓고 있고요. 무대 조명이 점점점 어두워서 암전이 이루어지네요. 자, 이렇게 연극이 끝나게 되는데,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두 인물 간의 어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장과 그 다음에 김이란 두 대표적인 창고지기를 통해서 장은 지금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로 창고지기 일을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거기에서 김 씨는 창고지기 일에 지금 실증을 느끼고 있죠. 자, 그리고 창고 밖의 삶에 대해 동경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인물.
자, 여기 이제 부수적 인물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서 바로 이 다링이라는 인물이 결국 누구를 부추기게 돼요? 바로 김 씨를 이제 부추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다링 먼저 봅시다. 자,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람둥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중에 김을 설득해 창고를 떠나는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화살표 이건 잘못 갔죠? 이 화살표를 이거 동그라미를 이렇게 지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인물은 대립적 인물은 아니에요. 이 김 씨와 다링은.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트럭 운전수 같은 경우도 세속적이며 현실적인 인물이죠. 자, 그리고 결국 부속품처럼 일을 해요. 익명성을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이 주어진 일만 하는 그런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인물이고요. 자, 이거 누구와 대립이 되는 인물? 위에는 장 씨와 서로 대립이 되는 인물. 하지만 이것도 달인과 트럭 운전수를 대립적 인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창고 안과 밖의 어떤 인물의 인식인데요. 창고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자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대사의 특성을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장 씨에게 창고하는 꼼꼼하게 상자를 정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비해서 창고 밖은 결국 어떻게 자신이 머무는 곳과 다르지 않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것과는 단절이 돼 있어요. 자, 김은 욕망을 억누르고 억지로 참고 생활하는 곳으로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창고 아니라면 그 반대의 공간을 향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자, 트럭 운전수는 결국 창고 안과 밖은 단절되어 있고 창고 밖의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 전체적인 걸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속품과 같은 인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간 소외 현상이나 단절의 현상을 다뤘고요. 이 북어 대가리가 바로 누구다? 이 장이 김을 보살펴 주었을 때 소재도 되지만,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이별을 확인하게 하는 기능도 하고요. 방향성을 잃고, 마지막 부분에서 방향성을 잃고 같이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북어 대가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5강 정리 마치겠습니다.